안녕하세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문제인데요. 시험을 직접 보고 나니까 한 번의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과 또 두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주어진 문장, 처음 보는 문장이어도 그런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장을 보고 주어진 조건을 읽고 주어진 내용을 읽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을 고르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을 줬을 때 보통 사서의 문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 문장에 들어갈 적절한 빈칸을 선택해라. 이런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문제 유형, 두 번째 문제 유형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과 중형 논어를 통해서 반복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녹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입이 외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무한번, 무한회기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맹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녹음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맹자 문제를 풀 때, 맹자를 읽을 때 출제자의 입장으로 그 문장들을 숙독하면서 이거는 빈칸에 나올 만한 문제 유형이다라고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색깔펜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2회도 갈 때, 3회도 갈 때 더 유심히 봤고 시험 한 달 전에는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 그 문제 빈칸 유형들이 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런 유형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제가 갖고 온 문제들은 다 맹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방금 만든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다음 조건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을 봐야겠죠? 본문에서 가는 촘촘하다, 빽빽하다의 의미로 촉으로 읽는다. 한번 읽어볼게요. 불위 농시, 농번기 때를 거스르지 않아요. 농번기 때 함부로 백성들을 역이나 전쟁에 동원하지 않으면 곡식이 불과 승식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촉고, 촘촘한 그물을 입, 오지,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아요. 그러면 물고기들 치어까지 말리지 않으니 물고기들을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아요. 불가승, 승이라는 건 뭐예요? 다 뭐뭐하다. 이 앞에 부정 있죠? 다 뭐뭐하지 못하다. 다 먹지 못해요. 후근, 이시, 입. 후근이 뭐예요? 도끼죠. 도끼를 때에 맞춰서 들고 산에 들어가서 벌목을 해요. 그러면 때에 맞게 벌목을 하잖아요. 제목이 땔감들이 불가승용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아요. 자, 조건은 뭐였어요? 빽빽하다 의미의 촉으로 쓰였다. 촉구라고 했죠, 이거는. 그러나 이 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삭이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자주 여러 차례 되풀이하다로 쓰이게 된다면 삭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운수나 숫자의 개념으로 쓰일 경우는 수로 발음한다. 숫자, 우리가 수십 명 할 때 이렇게 쓰죠? 또 천수, 하늘의 운을 천수라고 표현해요. 또 이외에도 기술과 솜씨로 쓰이는 경우에는 수로 읽게 되는데 다음 아래 보기 중에서 기술과 솜씨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한번 볼게요. 이건 문헌의 내용이에요. 자유가 말하기를 손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주, 여러 번 되풀이해요. 여기서는 충고라는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조건절이죠. 욕됨을 당하게 될 거야. 네가 충고를 너무 자주 하잖아. 죽임이 당하지. 친구 사이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충고를 자주 하면 소원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논어 내용이에요. 또 공자가 말해요. 수년. 나에게 수년을 가했어요. 그래서 50이 되어서 주역을 배워요. 그러면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무대과. 큰 과어가 없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논어예요. 수년, 수십 년을 나한테 가해서 수십 년, 나한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50에는 주역을 배울 거야.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수. 여기서 뭐를 쓰였어요? 수란, 그리고 여기서 뭐였어요? 사. 자, 세 번째 볼게요. 물탈기시. 빼앗잖아요. 그 시를, 경작해야 되는 그 시를 농번기 때는 의미겠죠? 그러면 수십 명의 입에 집안들이 뭐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기야. 굶주림을 면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는 맹자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자, 이거는 수였단 말이에요. 수십 명의 수. 근데 여기서는 기술과 솜씨로 쓰이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조건.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무릇, 바둑 혁자예요. 바둑을 두는 그 기술, 솜씨가 작은 솜씨야, 작은 기술이야. 자, 이건 수죠. 기술이에요. 바둑을 두는 그 기술이라는 게 작은 기술이야. 변변치 못한 기술인데, 부전심 치지. 즉, 전심을 다해서 그 뜻을 다하지 않게 된다면 그 작은 기술도 얻지 못한다. 정답은 4번이겠죠. 이 조건에 맞는 유형을, 보기를 고르는 게 첫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유형 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암기해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곡식과 물고기와 곡식을 뭐죠? 위는 뭐뭐과 뭐뭐와 함께 뭐뭐 위드라는 뜻이잖아요. 자, 곡식과 물고기를 다 먹지 못할 만큼 많고 제목을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아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는 상황, 백성들이 스스로 기르고 민생이 안정되는 상황은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양하게 하고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부모, 자식, 가족이죠. 죽은 사람 누구겠어요? 조상, 부모, 이런 사람들이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양하는데 어렵지 않게 만들고 죽은 사람들 장례 치르는데 유감스럽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 여기서 따라오고 있죠?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곡식과 물고기가 넘치는 그런 상황들은 부모님을 기르고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유감이 없게 만들어요. 이런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있어서 유감이 없게 만드는 상황은 뭐야?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측은지심이야. 인자부적이야. 3번 겸손천하야. 왕도짓이야. 정답은 4번이야. 자, 제가 왕도정치, 맹자의 기본적인 정치사항은 왕도정치예요. 왕도정치가 뭐죠? 기르고, 공양하고, 장례 치르는데 섭섭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안정시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왕도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측은지심, 인자무적, 겸손천하는 다 맹자에 나온 내용이에요. 위에서 맹자를 쭉쭉 읽으실 때 직접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좀 볼게요. 다음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유형 첫 번째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맹자와 양형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양형이 말해요. 아, 맹자요. 늙은이요. 현자요.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군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맹자가 말해요. 왕이시여, 왜 리를 말하십니까? 이니만 있을 뿐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유형 문제 풀어볼게요. 이 수, 다음 가와 같은 존재를 문문에서 찾으시오. 누구예요? 맹자잖아요. 그죠? 맹자요.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군요. 정답은 3번이겠죠. 대부는 여기 있네요. 군주, 그리고 양의왕 아니겠죠? 이런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그 인칭 또는 존재가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다음 문제 펴볼게요. 다음 밑줄 친 나와 가장 가까운 상황. 나 읽어볼게요. 맹자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어찌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써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대부도 야, 우리 집안에 우리 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냐라고 이르게 돼요. 그 밑에 있는 백성도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몸을 어떻게
입신양명하고 이롭게 할지를 고민해요. 물어요. 왕이 그렇게 하면 아래도 서로 교대로 취해요. 뭐를? 이익을. 그러니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상황 충분히 해석됐으면 고기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자, 첫 번째 유형이라 했죠? 한번 볼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를 얻을 수 없다. 하룻강아지도 몰라요. 뭘? 범이 무서운지. 하룻강아지가 범이 무서운지 몰라요. 윗물이 탁하면 아랫물도 맑지 않다. 이게 말글장자죠? 정답은 3번이겠죠. 한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항상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준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풀어볼게요. 탕서에 이르기를 이해여 이 새끼여 언제 죽냐 언제 사라지냐 이 왕이여 이 폭군 같은 주왕이여 언제 죽냐 너와 그리고 내가 함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백성이 그 왕과 폭군과 함께 죽고자 하니 무릇 비록 그 대가 연못이 좋은 경치 좋은 어떤 풍경이 짐승이 있다 한들 어찌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겠냐. 너 주고 나 주고 하자는데 다음 가는 거예요. 어찌라는 의미의 보기를 찾아야겠죠. 너희 자, 어머뿐이다. 그리고 제자, 모두 제자예요. 그리고 저는 뭐예요? 지어져. 자, 이건 뭐예요? 어찌 갈자네요. 정답은 3번이겠죠? 그러면은 디스라는 뜻도 있고 단지라는 부사의 뜻도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 빈칸이네. 두 번째 문제 유형이 있구나.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대학 중용 면허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맹자는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를 출제자 입장에서 정리해서 반드시 체크하십니다. 볼게요. 왕이시여, 왕이 전쟁을 좋아하니 제가 청컨대 전쟁으로서 비유로서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북이 막 처지고 있는 상황, 병기가 이미 막 서로 쨍그랑쨍그랑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막 끌면서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어떤 한 명, 혹자 한 명은 100보를 도망간 다음에 멈췄어요. 또 다른 혹자 한 명은 50보를 도망간 이후에 멈췄어요. 근데 그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그 50보를 도망간 것으로서 비웃어요. 누구를? 100보 도망간 사람을. 야, 나는 50보밖에 안 도망갔는데 너는 100보나 도망갔냐? 라고 비웃는다면 어찌합니까? 양의왕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양의왕이 뭐라고요? 야, 그거 안 해될 일이지. 다만 100보만 아닐 뿐이지. 100보나 50보나 역시 또한 뭐야? 볼게요, 보기. 도망간 거야. 패한 거야. 승리한 거야. 숨은 거야. 1번과 4번이 헷갈리죠. 이런 문제 유형들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해서 정답을 1번으로 찍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한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멀티플 문제니까 한 번 더 풀어봐야겠죠? 다음 문제 유형 1번째, 첫 번째, 다음 미술진 가의 용법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가볼게요. 왕이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100보나 50보나 도망간 이치가 이와 똑같다는 것을 안다면 바라지 마십시오.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뭐보다? 다른 나라, 이웃 나라보다. 이 우주사가 어쩌는 거예요? 뭐뭐보다라는 than이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장을 찾아봐야겠죠. 용법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볼게요. 시적이 불원역 물시원이라. 논어에도 나오고 주명에도 나오죠. 자, 뭐예요? 뭐뭐에. 자, 그것들을 나에게 베풀었어요. 이거는 지어인 거 아시죠? 나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아. 그럼 역시 또한 나도 남에게 베풀지 않아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싫은 건 남에게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뜻인 거예요. 노하지 않는데도 백성이 두려워요. 이게 두려워할 어자예요. 위험이다. 두려워하다 위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험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위자예요, 위자. 근데 뭐가 보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조월, 도끼. 위정자가 굳이 화내지 않아도 백성이 그 형벌이라는 도끼보다 채찍이라는 죽음이라는 형벌보다
그 위정자의 말을 두려워해요. 위정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덕치를 하냐에 따라서 형벌, 정치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중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 서 있어요. 어디에? 연못 뒤에. 이거 맹자잖아요. 이거 봤어요. 맹자 강의에서. 그리고 돌아봐요. 뭘?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거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보기. 양양이 이르기를 내가, 여기서는 다스리다죠.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단 말이야. 도와줬단 말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2번이겠네요. 2번, 뭐뭐보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당연히 두 번째 유형이겠죠. 빈칸 확인하고 바로 답을 찍어야 되는데, 이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자, 왕이 백성의 힘으로써, 뭐뭐으로써죠. 백성의 힘으로써 만들었어요. 뭐를? 배를. 만들었어요. 뭐를? 이거 만들다는 뜻이에요. 뭘 만들었어요?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기뻐서 그것들을 즐겨요. 만든 연못과 만든 배를 즐겨요. 그리고 말해요, 백성이. 그 대를 뭐라고? 신령한 대라고. 또 말해요. 뭐라고? 그 연못을 뭐라고? 신령한 연못이라고. 그리고 즐겨요. 그 백성이. 거기 연못과 배 주위에 있는 암사슴, 숫사슴, 물고기, 여러 자라들을. 이 시를 말하면서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옛날 사람은 뭐뭐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겼다. 즐길 수가 있었다. 뭐예요? 정답은 옛날 사람들은 백성과 함께 즐겼다. 그렇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옛날 사람은 분리 하지 않는 거야. 불능, 불가능한 게 아니야. 불이불능도 맹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은 하필 일을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즐기는 게. 이상하죠? 옛날 사람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게 가능했다. 이것도 어색하죠. 2, 3, 4. 다 맹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같이 나온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제가 말한 대로 출제자 입장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풀 수가 없어요. 맹자는 2회독, 3회독, 4회독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해본 결과 정말 많아야 3회독이에요. 3회독 해도 이렇게 빈칸을 낸다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제자 입장에서 맹자를 쭉쭉 읽어 나가시는데, 아, 이거는 빈칸을 넣을 만하다. 그러면 반드시 색깔펜으로 또는 자신의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맹자 문제풀이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다시 한번 맹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